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인공지능 수업 3차 시 모델 학습과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업의 목차는 첫 번째로 모델 학습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셋과 모델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모델을 구현하고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 배우는 내용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미분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모델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AI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정답을 예측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과정은 결국 손실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손실함수의 최소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손실함수의 최소 지점을 찾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건법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손실함수가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손실함수의 최소 지점, 이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전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실함수는 가중치,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이 바로 모델의 가중치, 웨이트 값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최소 지점에서의 손실함수의 값이 아니라 이 최소 지점에서의 모델의 가중치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델의 파라미터가 바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때의 그 모델의 파라미터이고 결국에는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파라미터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손실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면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컴퓨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경사하강법은 먼저 현재 지점에서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분값을 이용해서 다음 지점을 계산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최소 지점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경사하건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L이 바로 손실함수이고요. WI가 이제 i번째 스텝에서의 모델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미분값 앞에 곱해주는 알파라는 값이 바로 학습률이라는 것인데요. 학습률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 i번째 스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편미분 기호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손실함수를 w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것이 바로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값이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 기울기에다가 학습률을 곱해서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음 스텝에서의 파라미터의 값이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처음 지점에서 계속 이동을 해서 이 최소 지점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기울기는 이제 음수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 음수 값을 여기서 빼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i번째 가중치 값에서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최소 지점으로 수렴을 할 수 있고요. 이 지점 근처에서는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동하는 범위도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기울기가 0으로 수렴을 하면서 이 가중치의 값도 이 부분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 지점이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요. 이 양수를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빼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면서 최소 지점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률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요. 이 값은 이제 파라미터를 한 스텝에서 업데이트를 해줄 때 그 정도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알파 값이 지금 미분값 앞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크면은 이제 한 번에 업데이트해서 더 많은 큰 값을 빼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한 번의 스텝에서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도 우리가 적절하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 학습률도 하이퍼 파라미터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01부터 0.0001 사이에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 지점에서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학습률이 너무 크면은 이 지점에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반대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수렴하지 않고 학습을 했을 때 발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작게 되면은 이제 한 번의 스텝에서 이동하는 간격이 굉장히 작게 되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 지점까지 가야 하는데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학습률을 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의 출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손실함수의 값을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손실함수의 값을 계산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SGD는 매 스텝마다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적인 경사하강법에서는 모든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손실함수의 값을 계산하고 미분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작은 단위로 먼저 쪼개게 됩니다. 이 각각의 이 쪼개진 학습 데이터의 단위를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요. 이 미니 배치를 매번 스텝마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에폭은 모든 미니 배치를 사용했을 때가 1 에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데이터셋을 5개의 미니 배치로 쪼갠 상황에서 우리가 10 에폭을 학습을 한다 라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에폭에서 이제 5개의 미니 배치를 순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5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미니 배치를 한 번 사용했을 때가 1 에폭이고요. 이것을 10번 반복을 하면 이제 10 에폭
학습을 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검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이것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성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일반화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 검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율은 70대 15대 15 정도이고요. 학습 데이터를 가장 많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 학습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을 3개로 분류를 먼저 하고요. 이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는 데이터고, 검증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모델 학습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최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1에폭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데요. 이제 손실함수 이외에도 정확도나 F1 스코어 같은 다른 평가 지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확인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맞춰져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습 초기에는 학습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둘 다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이 파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학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과적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지점부터는 검증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검증 로스인데요. 반면에 트레이닝, 학습 로스는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증 데이터셋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바로 과적합을 시각화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결정 경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주황색 포인트들과 파란색 포인트들을 구분하는 어떤 하나의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빨간색처럼 선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자세한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경계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경계가 제대로 데이터들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결정 경계가 과적합이 일어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된 데이터는 잘 구분하지만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직접 모델을 구현하고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실습에서는 손글씨 인식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숫자를 직접 손으로 쓴 사진을 모델의 입력으로 넣으면은 모델이 이 사진이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구글 콜앱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개발 언어는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실습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요. 이제 numpy는 행렬 계산, 그리고 pyplot은 그래프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고요. 우리가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 이용을 할 거고, 우리가 필요한 손글씨 데이터셋인 mlist 데이터셋도
여기서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손글씨 데이터셋을 불러올 건데요. 이렇게 x와 y, 인풋과 정답 레이블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불러올 것이고, 이 데이터셋은 이미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크기를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셋은 6만 장, 테스트 데이터셋은 10,000장이 들어있고, 각 이미지는 가로 세로가 28개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겼고요. 각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 정답 레이블까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모델에 넣어주기 적합한 형태로 바꿔줄 것인데요. 먼저 픽셀의 값을 255로 나눠서 이 픽셀의 값이 0과 1 사이에 정규화가 되도록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을 해줄 건데요.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답 레이블이 5인 경우에 이것을 0부터 9까지 총 길이가 10인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 5에 해당하는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입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셜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델을 먼저 선언할 수 있고요. 이제 순서대로 모델에 대해서 층을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튼이라고 해서 이제 2D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1차원의 벡터로 먼저 펴주는 이 층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첫 번째 층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댄스라는 라이브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때 노드의 개수가 128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바로 활성화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렐루 함수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마지막 층은 이제 모델의 출력이 총 길이가 10인 벡터를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출력층 노드의 개수는 10개가 되고요. 이때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출력을 확률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델의 전체적인 계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모델에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가중치와 편향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위한 것들을 정의를 할 건데요. 보시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경사하강법과 같은 알고리즘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SGD를 넣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배웠던 확률적 경사하강법이고요. 우리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쓸 건데, 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좀 더 보완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매트릭은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번에는 정확도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고 이제 모델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학습은 이제 모델.f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여기에 먼저 학습 데이터, 인풋과 정답 레이블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미리 따로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증 데이터와 분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을 넣어주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 중에서 20%만 검증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총 5회 폭 학습을 진행할 것이고요. 배치 사이즈가 바로 우리가 미니 배치에서 이 미니 배치 하나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FOE 끝날 때마다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정확도와 검증 손실함수 값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정확도는 점점 올라가고 로스의 값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회폭만 학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한번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정확도가 학습 정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검증 정확도는 올라가다가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증 로스가 마지막에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과적합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이쯤에서부터 과적합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된 모델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정확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한번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모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정답 레이블이 2인데 모델이 예측한 값도 2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이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공지능 3차 시수업 프로그래밍 실습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